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네, 헤럴드경제 김태열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 유튜브로 국내 첫 시도하는 것이죠. 국내 10대암 명의 리스트 그 두 번째로 폐암 비수술 분야를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폐암 최고 근위자들한테 본인이나 가족이 폐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분들을 추천을 부탁을 했었는데요. 무려 11명이 남았죠? 네, 111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11명 중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비수술 분야에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누구신가요? 바로 연세안병원 네네. 폐암센터장이신 혈액정형외과 조병철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원 찾아와서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십시오. 시작합니다. 자, 우리 김태열 기자님. 예. 직접 조사한 거 있죠? 우리 조병철 교수님. 예, 제가 분인가요?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병철 교수님은 자천, 타천, 폐암 치료, 임상 시험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십니다. 네네. 연세안병원 지금 현재 폐암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네네. 폐암 치료제 신약 임상 연구의 총괄 책임자시고 네. 또 환자 치료를 위해서 막 나온 신약뿐만 아니라 국내 승인 전이나 네.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된 효과를 입증한 새로운 항암제를 미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희망을 주는 약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신약 레이저티닙이라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얀센에 무려 1조 4천억 원 기술 이전을 실현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요. 이 레이저티닙 전임상 결과 이 어디에 심지 아십니까? 란셋 온콜로지 국립암학회지 표지를 장식하셨어요. 그리고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도 됐고요. 예. 또 특히 또 뭐가 있습니까? 2019년. 2019년도는 그 미국 암학회지에 발표된 국내 신약 18개 중에서 4개의 전임상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그 다국적 제약사 항암신약과 함께 국내 항암신약 개발의 전초기지 역할로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몇 개도 그 힘들다는 그런 논문을 총 230편 네. 논문을 게재하셨어요. 교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대부분 다 맞고요. 네. 네, 뭐 너무 그 과찬의 말씀들이 많으셔서 네네. 예, 약간 좀 부끄럽긴 합니다. 저희들 팩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자들입니다. 네네. 자, 폐암 명의들이 믿고 맡기는 의사로서 추천을 가장 많이 받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 뭐 좀 일단 기쁘고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 뭐 그동안 한 10년 넘게 한 5년 가까이를 줄곧 이제 폐암의 이제 혁신 신약 임상 연구와 개발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팀이 한 120명의 연구진들이 같이 이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런 노력의 기회를 주신 환자분들, 가족분들, 그 다음에 의료원의 이제 관계자분들께 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암이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한테 사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네. 암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들은 사실 이렇게 병원에 오면은 혈액 종양 내과 이게 뭐 어떤 과인지 잘 네. 모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간단하게 혈액 종양 내과에서는 어떤 네.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폐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률도 넘버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은 단연 넘버원입니다. 이제 여러 데이터를 보면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 건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 건수의 토탈 합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치명률이 높은 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혁신 신약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입니다. 종양내과는 어떤 과냐? 이제
궁극적으로 암의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이제 이런 혁신 신약을 실제로 개발하고 이제 어떠한 분야의 의사들보다 닥터들보다 이런 혁신 신약을 좀 더 빨리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전문성을 가진 이제 직업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제가 이제 지방의 또 명의들을 또 이렇게 한번 전화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면 아니 그 호흡기 내과에서도 또 그 아까 혁신 신약을 또 처방을 받고요. 또 방사선 또 정형외과에서도 비수술 분야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또 과로서 이렇게 네. 인식되고 있어서 네. 환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죠. 왜 그러냐면은 누구 하나도 이제 올마이티,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도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 또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이제 저희 같은 항암 치료, 면역 항암제, 또 표적 항암제, 또 혁신 신약들을 이제 접목하는 분야, 이제 종양내과 분야가 있고요. 방사선 치료도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전문의가 이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호흡기내과 교수님들도 다양한 일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을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처방은 할 수 있고 또 개발도 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신약 개발에 아주 최첨단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 이제 종양내과 전문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주로 폐암 한 뭐 3기 이상 초기는 아니고 아니요. 이제 우리가 초기든 우리가 4기든 간에 또는 어떠한 이전 치료를 받았든지 간에 종양내과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양 자체 폐암이면은 폐암 자체를 병기와 상관없이 매니지를 잘 하는 직업군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분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기 폐암, 예를 들면 1기나 2기 폐암이라도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비수술적인 방법은 방사선 치료 단독 또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함으로써 우리가 근치적인 목적의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이 결국은 재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자연 경과를 밟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사실 누가 하든 어디서 하든 병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발률이 결정되는데 1기만 해도 우리가 한 40%의 환자가 재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치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양내과에서는 조기에 우리가 근치적인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든 수술적인 치료를 하든 재발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치료를 좀 모디파이 한다든지 좀 새로 나오는 우리가 과학적인 거에 근거한 치료, 새로 나온 치료들을 우리가 접목시킴으로써 재발을 막는 치료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재발을 하면 이제 4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3기암일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술적인 방법 중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가 지난 한 50년 동안의 근본적인 치료인데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면역 항암제를 추가를 함으로써 또는 표적 항암제를 추가함으로써 3기 폐암이 4기 폐암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치료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발성 전이성, 즉 4기 폐암에서 기존에 굉장히 제한점이 많은 보험이 되는 약제 또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약제뿐만 아니라 그 약제를 넘어서는 좀 더 성능이 좋은, 효과가 좋은, 부작용이 덜한 약제를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최신 치료 트렌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폐암의 추세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은지 좀 말씀해 주시고. 네네네. 첫 번째는 이제 폐암의 전체 발생 인구는 아주 매년 소폭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만 해도 1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신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발생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흡연 인구가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흡연자들의 폐암에 이제 늘고 있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트렌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치료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또 저희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이 폐암이라는 아주 무서운 암을 단순히 우리가 예전처럼 1년 사시고 2년 사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병이 아니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이게 만성 질환, 암이 있지만은 자기 삶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암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어떤 특정 치료제, 그게 표적 치료제든 일반 항암제든 면역 항암제든 내성이 생겼을 때 내성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 환자들을 궁극적으로 오랫동안 살리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 당뇨나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당뇨 약을 이제 드시다가 그 약제가 어떤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암은 어떤 암이든지 간에 우리가 전이성 사기폐암일 때는 그런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치료의 한계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100여 가지가 넘는 신약 임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약제에 이미 내성이 생긴 환자들, 또 기존 약제에 내성이 빨리 생기는, 우리가 뭐 EGFR 돌연변이 폐암도 기존의 약제들 1회사는 10년, 또 3세대 표적 치료제인 타그리스라는 약제도 한 16개월이면 내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게 16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건대 예를 들면 160개월이 생기는, 160개월 있다가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치료제, 그게 대표적으로 기존의 치료제와 새로 나온 약제를 우리가 병용하는 치료제죠. 예, 병용하는 치료제들을 통해서 기존의 약제가 보여줬던 그런 성능을 월등히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병용 치료 전략들을 초기 치료 단계에서 또 첫 치료 단계에서 또 어떤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단계에서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성과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우리가 잘 알려진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이 아니고 면역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새로 나온 면역항암제를 병용함으로써 면역항암제의 내성을 우리가 연장시키는 거죠. 또는 진짜로 우리가 완치 근처까지 가게끔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 대표적으로는 EGFR 돌연변이 표적이 있을 때 그 표적 치료제 기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내성이 우리가 10개월이나 16개월마다 생겼을 때 생기는 이제 통상적인 이제 관례를 벗어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렉나자나 아미반타맙 같은 약제를 병용함으로써 우리가 바라건대 기존의 약제의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신약 임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바로 최신 치료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